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두명의 중국편 책에서 개수일간의 성분 1, 2부를 마쳤고 개수일간이 만나는 자월, 축월, 인월, 묘월 그래서 4개의 사주 통변을 3부에서 드렸고 오늘은 4부 진월계수를 살펴보시자고요. 신사년 임진월 계사일주가 임자시에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보면 신금은 사신동주를 했다. 계수의 어머니인데 사신동주를 해서 여기에서는 잘못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 다음에 임진월인데 이 임수가 진토 묘고에 들어가 있는 나의 형제이겠다. 내 형제이거나 아니면 이거에서는 나의 모친이 반드시 이도 경계가 있거나 아니면 내 모친이 유산, 낙태를 겪었던 어머니였다. 그래서 또는 내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그 형제 하나가 일찍 사망을 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계사일주는 사중에 이 사화가 천을귀인으로 사중에 병화, 무토, 경금을 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나의 친어머니인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후처의 자식인지 이것을 살펴야 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임자 시에 태어났는데 이것은 시주를 잘못 만났다. 조금은 신약하더라도 진월에 태어난 어떠한 일간이든지 진월까지는 병화 태양이 화창하고 간목이 있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화가 둘이 있기 때문에 병화 태양이 대신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급신이지가 되지 않는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기가 흘러갈 길을 막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계수 일간으로서 지인사라망, 지인사라망을 지금 현재 또한 여기에서 형성을 시켰다. 그러면 이것은 임수, 대수에서 지인사라망이 있는 것은 입고 유패지상이라 해서 큰 발복, 성공하기가 어렵고 음적인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음적인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그것이 진사라망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사라망살이 이렇게 되면 활인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더더욱 이 계수에 묘사는 천을귀인인데 이 천을귀인이 두 개가 있게 되면 하나가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한 화기 오행에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재난 풍파가 있게 되며 비록 사중병화가 용신을 잡고 목화운이 희신운이라고 할지언정 여러 가지 운에서의 변화가 있게 된다. 이 사주는 운에서 보면은 신묘대운, 경인대운은 무난한데 기축대운부터 급격하게 사주가 한맹해지면서 여기서 축자, 해술, 유신으로 가기 때문에 큰 발복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겁제겁탈격으로 큰 발복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제일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할
당주의 인생 무대인 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인생 무대가 없다. 그래서 군급쟁제격에 해당하는데 진사라망의 연지사화는 신금의 암합이 된 것과 같아서 작용력에 문제가 있고 일지 사중병화는 개수의 흑운 차이를 이미 당하고 왔기 때문에 극무력하다. 그러므로 부부화합에는 태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공방살 작용으로 부부정이 없고 원래가 진사라망이 있으면 각방 쓰면서 살고 한 사람은 서울에 한 사람은 부산에 그래서 이 진사라망을 견우직녀성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견우직녀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부정이 없어서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서로 간에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잘 발현되어서 이 목기 운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진사라망을 써먹는 그래서 무관직 계통으로 나가면 매우 바람직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인사 중에 무토와 계수가 암합이 되었고 진중의 통분함으로 무관직 계통의 경찰, 교도관, 마약 수사관 어떠한 범인을 체포하고 잡고 하는 이러한 일 또는 정보 관련 직업이 매우 길하다. 특히 이 계수는 정보 관련 직업, 이 계수 일간에 자수가 있으면 정보 관련 직업이 매우 길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마약 수사관, 그리고 지인사가 있는 사주에서는 이 병원에서 가면 엑스레이 관련, 또 방사능, 이쪽 관련, 또는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간호사도 될 수가 있다. 남자 간호사도 요즘에 있죠. 그래서 간호사, 또 하나는 약사, 이쪽으로 나가면 제대로 자기 갈 길을 간 것과 같다 그래요. 신금모치는 수다금침에 신사로 왔기 때문에 자자 사신이며 그리고 진토의 묘신을 만났으므로 이건 거의 90% 모친 선망이 되고 월간 임수 형제는 자자 묘신의 절신이동함으로 일찍 단명하는 형제이다. 아니면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모친이 유산된 형제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두 임자양인을 만나는 연지사중병화 부친은 막내 자식을 낳은 후 단명할 부친에 해당하고 연지사중병화는 당주의 첫 여자이고 무토는 첫 여자의 자식이며 일지사중병화는 두 번째 여자이고 또한 사중무토는 두 번째 여자의 자식이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사중병화 이 계수의 첫 여자는 사중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첫 여자 무토 아들이 있고 또 일지계사에서 사중병화 또한 무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 그래서 배다른 아들이 있는 이 계수일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이 당주 계수가 계사일주가 두 번 결혼하게 되는데 일지와 같은 사화가 또 있고 사중무토 두 개는 일주와 명암합을 하므로 두 여자와 두 자식의 인연이 있게 되었고 무토 자식들이 그래도 이 아버지라고 지금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죠. 이 무토 자식은. 그래서 용돈을 그렇게 챙겨주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돕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들 덕에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당주의 처성은 다른 사람이 탐낼 수 있는 외모의 여성이거나 재능이 뛰어난 여자를 처성으로 맞이하지만 그 처성은 쟁제를 당함으로 부부 이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때로는 결혼 실패한 여자나 화류계 여자가 처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게 어찌할 수 없다. 인묘대운에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만나고 기축대운, 무자대운, 정해대운으로 가면서 수화 상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 여자를 안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비겁과다한 경우에 이보경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당주도 이보경제가 있다. 모친, 신금이 일찍 사망을 하고 부친이 사중경금 후모를 만나 시주 임자 양인을 신자진으로 나왔다. 당주는 임수겁제에 의지하며 자식들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자식들에게 돈을 뜯어 노름판 핫도판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비겁과다의 일확천금에 돈을 벌고자 하는 무리한 투자, 무리한 계획, 이것은 전부 다 식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당주 부친의 유전인자로 온 사람이므로 부친의 인생 행로를 가게 되는데 부친도 2번 결혼을 했고 당주도 2번 결혼했으나 그래도 다행히 사중 무토 자식이 무게 합의되어서 이 두 자식, 배다른 자식들이 당주를 부양함으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래요. 자, 4월에 태어난 이 계묘 일주를 또 보시자고요. 정해년 을사월 계묘 일주가 을묘시를 만나서 이것은 이 해수에 의지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 개수가. 왜냐하면 4월에 해수가 해사충으로 이 해수가 깨어져 버린다. 그리고 2개의 을목이 개수를 설기를 해서 이 식신이 매우 왕성하다 그래요. 그래서 2개의 묘목이 여기에서는 유금을 불러오는데 여기에서는 사중경금이 있기 때문에 유중신금으로 나의 모친을 정하지 않고 사중경금으로 나의 모친을 정하는 이러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 정화는 나의 부친이고 어찌되었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수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종화불론 신강약, 그러니까 종합격을 이루는 사주는 신강, 신약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화운이 기란, 목화토운이 대체로 기란, 양기에 종하는 사주이다. 그래서 해사충의 일간의 통근자가 깨어졌으므로 의지처가 없는 개수는 이렇게 해수가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서 투출한 천간이 홍군 투출한 천간이 있게 되면 아무리 허약해도 음천간일지라도 종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라 그래요. 자, 다시 이 음천간은 세력을 따르는 성분이다 그래요. 기를 따르는 성분은 양천간이고 음천간은 세력을 따르게 되는데 그래도 통근한 인수천간이 있을 때는 세력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인수천간이 없을 때는 세력을 따르는 음천간이다. 그래서 을목의 종화는 종합격으로 종화불론 신강하게 해당하는데 사중무토 남편은 해사충에 깨어져 남편들이 불미하고 살아가면서 한 번은 폐제를 당하고 유산을 경험하고 한 자식 불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이것은 왜 한 자식 불구수는 왜 그러냐면 이 해중 간목이 이미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산이 되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그 자식 하나가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기후대운은 사유합으로 해사충을 풀었다고 하지만 묘유충이 발생하므로 사유합은 성립되지 않으며 묘유충과 해사충이 발동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돈줄이 막히고 돈이 깨어져 나가며 직업 변동이 되고 교통액과 부부불화하고 돈을 벌어도 사막에 물붓기이다. 또한 부친 사별하게 되는데 신병 신액으로 작용하여 몸의 질병이 발생하고 칼대는 수술수의 암시도 있게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기유대운은 사유합으로 해사충을 푸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사유합은 반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 결속력이 매우 약하다. 사유합을 풀 수 있는 것은 육합이다 그래요. 이 반합을 풀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토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면 이때는 유진합으로 해사충이 풀린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 해사충은 이 반합으로는 풀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이 들어와서 묘유충이 발생이 된다. 내가 종한 세력을 깨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묘유충과 해사충은 또 더더군다나 살아나서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돈줄이 막히고 부친 신상 이변수 자궁에 칼대는 수 이사 직업 변동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당주는 기유대운으로 오면서 묘유충이 발생이 되니까 이 두 개의 기토가, 두 개의 을목이 기토, 유장, 비장을 상징하는 이 기토를 파극하기에 이르러서 이때 유장병으로 매우 큰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 자칫투구 이별하는 운인데 무사히 이 유장병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 속에서 넘어갔고, 그 이후에 경술대운이 들어왔는데 이 경술대운이 시주을묘와 천합지합으로 묘술 합파를 했고 을경합이 되어서 주택, 매매 등으로 이익을 보게 되어서 여기에서 경술이 되어서 사실은 을경합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정화가 이 경금을 제어를 해주고, 또한 이 술토가 묘술 합을 하면서 합화를 해서 이 재물이 되고, 이 경금은 잘못된 행동을 못한다. 이 정화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을목이 동하고 정화가 동하고 경금이 동하게 된다. 그리고 묘술 합화가 되니 이때 주택 매매 등으로 이익을 크게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해사충을 묘목이 해묘합으로 설기 완화시키는 중에 묘술합으로 해사충이 발동하고, 그러므로 남편 신상, 돈은 벌었으나 남편 신상 이변수와 자식이 사망할 수도 있는 운인데, 경술대운 49세, 여기에서는 남편과 모친이 사망을 했는데 소아마비 불구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당주와 살고 있으며, 당주는 초운이 남방운이기라여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는데, 여기에서 이 남방운에서 초대운에 병호대운, 정미대운, 이때 대운이 길에서 충분히 공부해서 선생이 되었었고, 이 경술대운에 돈도 벌기는 집 매매 등으로 벌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경술대운이 이제 들어온 상태다. 여기에서 이것을 보시라 그래요. 내 사주는 이 개수가 사중 무토를 남편을 삼았죠. 근데 술대운이 들어왔고 이 술토는 무토의 묘신이다. 임묘고 화개살이다.
그래서 남편이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머니가 같이 여기서 남편과 어머니가 같이 사망을 했는데 이 어머니 역시 사중경금이었다. 그러나 수출되지 않았던 사중경금은 사중병화와 같다. 그리고 사중무토와 같다.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와 남편이 술토 대운에 사별하게 된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대운을 보는 방법이다. 자, 이제 5월에 태어난 개유 일주를 보시자고요. 무자년, 무오월, 개유일주가 무오시를 만났는데 이것을 참 자식들이 너무도 없다. 물론 여기에서는 신약하기 때문에 이 목기가 있으면 오히려 화기 세력을 돕는 수, 설, 생, 화를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불리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5월이기 때문에 수기과 금수가 유력해야 되는데 사주 구조가 자수와 유금이 있기 때문에 금수가 유력한 듯 하지만 구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5월의 자수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수는 무토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물 흐름이 없다. 말만 노끈초로 헛 임명장, 공갈 임명장과 같다. 그 다음에 이 오화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 5월 하나는 이 자수 2개 이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수만 깨어져 버리고 또 오화와 시지 오화가 이 유금을 중간에다 놓고 완전히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개수의 인수 노릇을 못한다. 그리고 이 유금은 효신살인데 그 어떠한 설명에서 그랬죠. 유난히 그 일주가 많이 나타나는 그것이 일주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주 보러 다니는 것들이 많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외환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의 무토를 만나서 무게하. 이것은 인물이 잘나고 잘생긴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러한 사주가 자칫 잘못 발현되면 깡패와 같은 믿었던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는 이 여자를 데려다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이러한 일도 생길 수 있는 사주 구조가 이러한 상태이다. 세계의 무토는 조토가 되어서 조토 생금 불가로 유금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양쪽에 두 개의 무토가 합의되어 있는 매우 천박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여명사주의 무게합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잘하여 황당무계한 성격이 되는데 이처럼 세 개의 무토와 합의되면 하천한 인생으로 거의 창북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수가 계수의 로군이라 하지만 좌우충의 쇄신 왕충으로 깨어지고 유금은 두 개의 우화에 포위되어 극을 받으니 극무력한 유금으로 한 방울의 물도 생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름의 세력을 잡은 무토는 개수를 쟁제하며 조토생금 불능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둑놈과 같은 무토이다. 여름의 무토는 개수가 있어야 불모지가 되지 않으므로 이 무토가 개수 하나를 놓고 완전히 쟁계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진짜 쓸모없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인연법이 성립이 되고
이 개수는 그런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많은 남자가 자기들만 이뻐하고 좋아한다고 꼴값 떠는 여인으로 그 성격이 변한다 그래요. 진짜 꼴값 떤다 그래요. 이러한 여자들이. 이렇게 주제 파악을 너무나 못한다. 어찌되었건 영감 무토는 좌우충으로 깨어져 재물이 없으며 다른 두 무토와는 힘겨룰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첫 남편 무자는 깨진 남편으로 월시주에서 무오가 극합을 이루고 몸은 하나이되 양다리 걸친 형국의 창북벽으로 이러한 사주가 부부 맞교환 스와핑의 전형으로 한 여자의 두 남자가 붙어 교접하고 있는 형태이니 결혼 상대로는 최하이다. 그래서 인물 보고 결혼하지 말아라. 사주를 어느 정도 보고서 결혼을 택해라. 최하이다 그래 이러한 여자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힘겨루기 하는 남자를 또 만나게 된다. 항상 내 남편과 같은 남자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여자에게 똑같은 조건에 가진 남자들이 일평생 꼬이고 설령 결혼한다고 해도 타 남자들의 유혹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왜냐하면 이 계수일간 1부, 2부에서도 그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계수일간의 호기심 그리고 계수일간이 무게 합화를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비를 내려서 무지개를 만들고자 하는 형이상학적인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호기심이 강해서 이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저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이 일을 하면 어떨까? 저 음식을 하면 어떨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이쁘다고 봐주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 호기심. 이것 때문에 일생 자체를 망쳐버린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일평생 남자들의 꼬임이 발생하고 이것은 5월 달의 계수로 필요용수이니 남자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 이것이 미인 방명이 적용된 것이다. 그래서 무오양인 남자들이 무계합으로 당투를 꼬여서 인신매매로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일에도 해당하며 또는 집단 강간, 성폭행도 당해보는 팔자에도 해당한다. 급신 위주로 키워야 할 자식이 없고 물론 여기에서 무엇이 태어나지 않고 무엇 다음 시간은 기미 그 다음 시간은 경신시라고 그래요. 차라리 경신시에 태어났으면 일부 종사하고 얼마나 길하고 좋았겠느냐. 그러나 무오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흉한 팔자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규는 병진대운 21세 무신년 자오충으로 이 무신년에 신자합으로 자오충을 풀게 되어서 무계합으로 결혼을 했으나 을묘대운 자오묘유충이 살아남으로 을묘대운이 들어오면 자묘상형살에 묘유충에 자오충에 이것은 사지지의 골랑도화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 바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참 사주가 지랄인 것인지 사람이 지랄인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31세 무오년 무자 남편은 병으로 사망을 했고 그래서 10년, 2년이 다 끝나서 을묘대운이 들어오니 남편 죽고 그 음란함이 상상을 뛰어넘어서 결국엔 이건 어찌할 수가 없다. 또한 이거 기운살이 발동이 되고 자오묘유가 골랑도화가 발동이 되고 편야도화가 발동이 되니 외로운 황야에 피어있는 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때 바람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는
사주격이다 그래요. 자, 미월에 개미 일주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무신년 김이월 개미 일주가 임술시에 태어나서 한도 많고 눈물도 많을 사주이다. 왜 임술시에 태어났느냐? 한 시간만 더 참아서 개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인생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임술시를 만나니 이것이 사주의 병이다. 무토는 무게 합을 하고 신중 정화 임수, 미중 정화와 을목. 그래서 신중 경금과 미중 을목이 암합을 하고 신중 임수와 미중 정화가 암합을 하는 사이 좋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일주가 되는데 이것이 이 도둑년을 만났다 그래요. 이임술 도둑년을 만나서 이 술포를 무토에 딱 갖다 바치고 신중에 임수로 투출이 되니 이 사주는 첩이 안방 차지하는 사주로 남편 부군 작첩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미 일주가 일지와 같은 또 다른 미토를 만났고 그 미중에서 기토가 투출을 했으니 당주 역시도 두 남자를 안 만날 수가 없다. 이 개수의 미토는 화개살이다. 화개살에서 기토가 투출이 되었으니 중놈이다. 무신 고란살에서 임수가 투출을 했고 이 신중 경금은 개수의 정인 모친인데 신중 임수 투출된 임수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금 모친은 또 다른 임수가 있고 이 경금 모친은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면 자기 임수 자궁이다. 경금 모친의 자궁이 임수다. 이 임수는 술중정화, 미중정화, 미중정화를 만나니 내 모친은 3번 시집갈 팔자이다. 내 남편은 2번 장가를 가서 또 다른 첩이 안방을 차지하고 이 개수는 기미를 만나서 또 다른 남편이 있는 상태인데 미토가 화개살에 있으니 절간에 또는 이러한 사주가 그 천주교의 신부 또는 교회의 목사와 통정을 하는 사주다. 무신은 만나서 자식을 못 낳는다 그래요. 이 무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중에 임수밖에는 없고 그 다음에 술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식은 미중에 있는데 이 기토가 미중 을목 자식을 낳게 해주는 그러면 이 개수가 나의 본남편 외의 또 다른 남자 그러니까 이것은 중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고 비밀리 합정을 하고 당신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 본남편 모르게 그 자식을 키우는 이러한 형태의 사주가 바로 이러한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다른 데서 저번에도 갔다가 그 뉴스에 그런 거 있었죠.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자식을 못 낳으니까 둘이서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을 하나를 낳았는데 또 이 여자가 자식을 낳게 되니까 이제 그 정자증이 치료가 된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요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해보니까 무정자증은 뭐 고쳐지지도 않았고 그 자식은 또 다른 생판 모르는 남자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부부 이혼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판단을 당신 자식으로 인정을 해라. 이렇게 판단이 내려서 한참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이러한 격에 해당이 된다.
즉, 이 무토는 무정자증, 자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여자를 만나서도 자식이 없다 그래요. 잘하면은 정의 있게 살면은 일지 미중 을목이 있으니까 이 무토도 자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이 여자와. 그런데 정이 안 맞아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기토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교업을 하는 그 사람과 합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임신이 되어서, 그래서 미월개수에 토기천관이 투출하는 것은 매우 불미한데, 경신시나 신유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또는 개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고 많은 시간 중에 왜 임술시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답답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 사주는 경신, 신유시에 태어나면, 즉 경신, 신유시에 태어나면 이 개수가 별로 반갑지 않고, 딱 개해시에 태어나면, 임술 개해니까 개시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가 참으로 희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살이 혼자 투출이 되었으니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는데, 인수공망이니 천의 고아와 같은 격으로 그나마 꼴값 아니라고 무신 연주가 공망이다. 그래서 구타 당하며 맞아가면서 사는 팔자에 해당하는데, 부모 덕이 없으니 남편 덕이 없고, 남편 덕이 없으니 자식 덕도 기대할 수가 없고, 어찌되었고 무토가 본남편이며 기토는 편무가 되는데, 10번을 재혼한다고 해도 양호한 남자는 만날 수가 없는 사주팔자이다. 또한 본남편이 부성공망으로 귀신과 같이 얻는 남자에 해당하고, 이 본남편은 첩을 들여 사는 사람이다. 요즘 시대라면 90% 집을 나가 사는 남편이다. 기토는 평두살이고, 또한 미토가 화개살이고, 그래서 화개살에 기토가 투출함이 승려이었고, 이 당주는 본 남편 무토에게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는 공을 들여야 되겠다고 절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절간에 스님과 합정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절이 아니라도 신부라든가 목사라든가 등등등 이러한 쪽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어찌됐건 종교인과의 일이 이루어진다. 본남편과는 무자식이지만 이 기토 남편을 통해서만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무토는 이미 공망이고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신중경금은 모친이 세계의 정화와 명암합을 함으로 세계의 새 남자를 만나는 팔자였고, 아마 국밥집 주모였을 것이다. 예전에 막걸리집, 국밥집 주모였을 것이다. 또한 많은 남자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이 되는 모친이 만인의 척이다. 예전에는 주모였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기생이거나 유흥업 종사자가 되는 모친이다. 방주는 모친의 두 번째 남자인 부친의 수초 소생이었고, 모친은 한 번도 결혼하게 되었고, 무오대운의 무임칠살과 오미합, 오술합으로 화기에 의한 백호살 발동으로 흉사 당하게 되었다. 한마는 모친이 생을 다 하셨다 그래요. 빨리 재생해서 좋은 사주로 오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당주는 너무나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 정사대운 23세 경은년 사신합과 오미합의 경금이 투출함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 병진대운은 화염조토를 가중하는 운으로 참으로 힘겨운 운을 보냈고, 을묘대운 또한 신약을 가중하는 운으로
38세 을유년이 들어오자 남편이 첩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 한 집에서 일부 이녀로 동거하게 되었고, 임수의 육신인 술토와 묘술합을 하고, 무토 남편의 육신인 신궁과 묘신 암합을 이룸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갑인대원 남편궁 무신과 천충지충을 하는 운으로 48세 을이면 남편은 임수와 새 살림을 차려 나가게 되었고, 당주는 쓸쓸하게 지내다가 갑인대운과 계축대운에 전목 운인 56세 계미년 한마는 인생 세상 졸업장을 받았다. 그래도 승려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암자보살이 되어 제사상이라도 차려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월 개수까지 4부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개수부터 5부에서 다시 통변을 이어나가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